네, 안녕하세요. 주간 스타트업 뉴스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저 혼자 합니다. 오늘도. 저희 짝꿍인 우리 자영나영 님이 좀 다른 바쁜 일이 있으셔가지고 오늘도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혼자 단독으로 주간 스타트업 뉴스 11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 3일이고요. 현재 시간 5시입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제 3월이 벌써 끝이 났습니다. 1년에 4분의 1이 벌써 끝이 났네요. 2023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에 4분의 1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좀 우울하긴 한데 오늘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면 분들은 아마 오늘 날씨 아실 텐데 그죠? 지금 뭐 여름인 것 같습니다. 여름이 이렇게 일조가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더운데 저희 스타트업 생태계도 이 지금 혹한기 투자 혹한기를 겪고 있는데 빨리 봄을 지나서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아서 주간 스타트업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와우테일이 뉴스를 지금 국내 스타트업 뉴스, 생태계 뉴스를 계속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발행하고 있고요. 그 발행된 거를 매일 아침 7시 30분에 뉴스레터로 지금 구독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스타트업 투게더라고 하는 투자자 대상의 인터뷰, 그다음에 다양한 제휴, 그다음에 광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와우테일 비즈로 다 묶어놨는데요. 여기 오셔가지고 광고 신청해주면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제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서비스 제품을 스타트업들한테 같이 한번 세일즈를 해보고 싶다라든지 다양한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굉장히 많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소식이 있었는데 일단 헤드라인을 먼저 뽑아보면요. 그 헤드라인 이번에 3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식 먼저 전해드리면요. 일단 정부가 중소벤처 사업 지원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제가 방송할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 이번 정부에서는 민간이 일단 주도적으로 끌어나가고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형태의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민간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5개의 추진 전략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민간과 함께 잠재적인 혁신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겠다. 그래서 심사위원들도 주로 이제 민간 쪽을 많이 선호를 하자. 학계 연구계에 있는 분들보다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시장에 대해 좀 더 많이 아는 벤처 캐피탈이나 상품 기획자 같은 분들을 좀 심사위원으로 많이 섭외를 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 혁신 기업에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주겠다, 투입을 하겠다. 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넓게 뭔가 지원을 해준다기보다는 좀 될 만한 곳들을 좀 더 좀 확실하게 더 밀어주자. 약간 이런 기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격차 스타트업 청계사 저희 여러분 계속 나오고 있죠. 저희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1000개를 뽑는 딥테크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10개 분야가 지금 현재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겠다. 특히 이제 팁스와 연계해가지고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을 믿고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팁스에서 비롯된 제도입니다. 팁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민간 운영사가 먼저 투자를 하면 그 투자를 믿고 5억 원이라고 하는 R&D 자금을 매칭해 주는 구조인데 지금 거의 지자체를 포함해서 모든 정부 기관에서 지원 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현재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뭔가를 하면은 그걸 믿고 정부가 R&D 자금이 됐든 아니면 다른 보조금이 됐든 이런 것들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스타트업 분들은 꼭 아셔야 될 것 같고 다른 뭔가를 지원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 우리 기관 여러분들도 기관에 계신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원 지역에 갔었는데요. 강원도에서도 강원형 팁스 이런 걸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시는 것처럼 서울형 팁스 이미 있고요. 경기도형 팁스 작년 이미 생겼죠. 그 외에도 경북, 대구 쪽에서도 대구형 팁스 이런 게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 다 뭐냐면 민간에서 뭔가를 믿고 투자를 하면 민간을 믿고 다른 방식으로 정부 지원금을 매칭해 주는 방식.
예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계나 연구계에 계신 분들이 와서 뭔가 심사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민간의 능력을 좀 더 존중하자. 이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좀 참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도 제공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청년 사관 뭐 학교, 청년 창업 사관 학교 같은 경우에도 시범적으로 대전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 민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가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 지원 기관 제도를 민간의 위탁 운영 또는 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공공 서비스도 민간한테 주겠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금이 많이 줄었다, 모태펀드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 모태펀드 줄은 것들을 뭐 민간에서 CVC나 아니면 민간 모펀드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정부에서 좀 약간 푸시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민간이 끌고 정부는 좀 밀어주는 역할,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역할만 하겠다. 이 부분을 좀 저희들이 잘 알고 대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지난 금요일 날 마켓컬리, 두나무, 야놀자가 은근슬쩍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있는 회사들이 한국의 지금 유니콘이죠. 유니콘이고 어떻게 보면은 뭐 작년 이후에 뭐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국내 스타트업 업계도 상당히 직격탄을 맞았고 뭐 이렇게 큰 회사들뿐만 아니라 막 성장하고 있던 회사들도 지금 투자를 뭐 못 받는 투자 혹한기에 막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새 회사가 그래서 은근슬쩍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보니까 금요일 오후 시간에 다들 보도자료를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일단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상 첫 매출 2조 원을 돌파했고 뭐 전년 대비해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는 적자입니다. 적자고요. 마켓컬리는 원래 작년에 상장에 선언을 했었는데 상장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뭐 상황이 안 좋으니까 올해도 과연 상장을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야놀자도 작년에 매출을 연결 매출 발표를 했는데요. 6천억이 넘었습니다. 여기도 뭐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인터파크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인터파크 인수했는데 뭐 지난주에 보니까 인터파크의 커머스 부분은 다시 다른 곳에 팔았다라는 소식도 나오던데 하여튼 인수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가 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놀자의 뭐 지금 자회사 연결해서만 보더라도 뭐 야놀자 클라우드도 있고요. 다양하게 인수했던 회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엄밀하게 따져보니까 영업이익은 61억 정도밖에 안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뭐 작년에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뭐 여행 경기는 뭐 점점 살아나고 있으니까 올해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는 되지만 하여튼 작년에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지만 영업이익은 61억 원 정도에 그쳤다. 이렇게 저희 실적 발표를 했고요. 두나무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드라마틱하죠. 여기는 매출이 1.2조 원인데요. 전년 대비 66%가 감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2조가 넘었는데 2조가 훨씬 넘었다는 이야기죠. 2021년에.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 뭐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좀 뭐 큰 폭의 뭔가 가치 하락도 있었고 또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매출은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1.2조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8천억이 넘더라고요. 여전히 뭐 굉장히 많이 버는 회사인데 그 전해와 비교하면은 상당히 많이 줄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회사가 실적 발표를 했고요. 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우테일 기사에 보면 링크로 다 걸려 있으니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세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를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업 보고서를 사업 보고서죠. 사업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 뭐 사실은 좀 더 제가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한국에는 뭐 올해 초에 작년 말 기준으로 중기부에서 발표한 유니콘이 22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모든 유니콘이 회사 가치는 1조가 넘었지만 뭐 외부 감사를 받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외부 감사 받는 기준을 찾아보니까 비상장 회사 중에서는
뭔가 그 매출액이나 뭐 자산이 500억 이상이 돼야 받더라고요. 그 말고도 여러 가지 좀 조건이 있던데 그게 해당되지 않는 곳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가서 찾아보시면 다 사업 보고서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드린 컬리, 두나무, 야놀자 이 세 회사는 지금 이제 사업 보고서도 나와 있으니까요. 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고 자회사가 어디며 뭐 그 회사는 실적이 어떤지 이런 게 자세히 나오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무역협회하고 산업은행이 매년 6월에 넥스라이즈라고 하는 뭐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글로벌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월 1일, 2일 이틀에 걸쳐서 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 그 참 국내에 보면은 어느 순간 보니까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라고 해야 될까요? 페스티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늘 또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예전에 한참 정말 민간에서 고군분투했던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했었던 분을 만나고 왔는데 지금은 이제 큰 기관들이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요. 국내 대표적인 스타트업 페스티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6월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은행하고 무역협회가 하는 넥스트 라이즈가 매년 지금 개최되고 있고요. 제일 먼저 개최되죠. 9월에는 서울시하고 매경에서 하는 트라이 에브리띵이라고 하는 또 스타트업 축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11월에 가면은 중기부 지금은 이제 민간으로 넘겨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중기부에서 많이 좀 뭐 지원도 하고 관여도 하고 있는 컴업이라고 하는 제도가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민간 중심으로 민간 조직위원회 꾸려가지고 개최가 됐고요. 올해도 아마 11월 달에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뭔가 창업 도시를 선언을 하면서 플라이 아시아라고 하는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작년 11월에 처음으로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또 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뭐 스타트업 좀 축제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 글로벌을 노리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6월, 9월, 11월. 그러니까 아마 컴업하고 플라이 아시아는 아마 좀 어긋나게 하겠죠. 이거 말고도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좀 눈에 이렇게 좀 귀에 있고 좀 낯설지 않은 이름들은 요 정도 한 4개 정도가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가 있습니다. 다 이제 돈 있는 기관들이 지금 이제 개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유용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많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기 있는 것처럼 플라이 아시아는 부산시에서 트라이 에브리띵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또 지자체에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행사니까요. 하여튼 좀 예, 참 통합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뭐 그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니까 각각의 특색이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행사에 사실 우리 스타트업 대표, 그러니까 창업팀들이 많이 참가를 합니다. 뭐 전시를 하기도 하고요, 발표하기도 하고 많이 하는데, 예, 저희 와우테일에서는 최대한 그런 소식들을 많이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요, 오는 보도자료 위주로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 뭐 그런 걸 같이 해보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와우테일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뭐 준비 단계에서부터 같이 뭐 취재도 같이 하면서 한번 행사를 같이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핵심은 6월에 일단 넥스라이즈 행사를 한다. 이게 좀 핵심인 것 전해드리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발표된 바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온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많이 오고요, 해외에서도 많이 오는데 해외에서도 뭐 40개 회사 정도가 해외 글로벌 대기업들이 참가한다고 하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특히 4월 16일까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뭔가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발표하거나 뭐 전시하거나 하는 것들을 원하시는 우리 스타트업을 위해서 4월 16일까지 지금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코엑스에서 열리니까요. 일단 장소는 굉장히 좋은 데서 열리니까 같이 한번 나가셔가지고 글로벌 기업들이나 국내 투자사들, 뭐 대기업들 많이 또 구경 내지는 좀 협력할 수 있는 팀을 찾으러 올 거니까 그분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6월 달에 이게 2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사실 2달밖에 안 남았지만 아마 지금
행사를 준비하는 쪽에서는 거의 뭐 섭외가 다 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준비가 많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미리 6월 1일부터 2일까지 한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스타트업 투게더 저희들이 투자자들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편씩 진행을 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시선 추적 솔루션인 비주얼 캠프 인터뷰가 공개가 됐습니다. 특히 저희 스타트업 뉴스가 아침마다 매일 아침, 평일 아침에 지금 현재 저희가 발행하고 있는 뉴스레터가 오늘 아침 기준으로 월요일 기준으로 502호가 됐거든요. 지난 3월 30일 날 목요일 날 저희가 500호를 발행을 했었는데 500호의 커버 스토리로 저 우리 비주얼 캠프 인터뷰 소식이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도 뜻깊고 우리 비주얼 캠프 대표님이나 창업팀한테도 굉장히 뜻깊은 행사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보신 분들은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선을 가지고 사실은 입력을 하는 거 VR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시도를 했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마우스나 이런 것처럼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입력 수단을 눈을 통해서 하는 거죠. 이거는 오히려 좀 구현이 쉽다고 그러고요. 오히려 지금 비주얼 캠프에서 주력하고 있는 거는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머무는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실제로 이 데이터를 잘 정제해서 보면은 이게 노다지가 될 것 같다. 굿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고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실제로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또 그날 인터뷰 때 잠시 예고를 하기로 하셨는데 리드라고 하는 새로운 B2C용 앱도 오늘 출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와우테일 내일 또 뉴스레터에 또 그 관련된 소식이 나갈 것 같긴 한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출연했다는 것은 지금 투자가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비주얼 캠프 같은 경우는 지난 2021년에 투자를 받은 이후에 좀 투자를 받지 않으셨는데 이 혹한 게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100억 정도의 매출을 기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출에도 자신이 있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특히 모바일에서 구현된 거는 하나밖에 없는 기술이다. 이런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투자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그전에 공개되어 있는 인터뷰들 글로벌 팀 빌딩 플랫폼 비긴메이트 인터뷰 있었고요. 그전에도 바이오 쪽에 항암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사선 치료 효과 증진제를 만들고 있는 우리 VS 팜텍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이미 뭐라고 해야 되죠? 약물, 신규 약물을 개발하는 게 이미 나와 있는 약물의 재발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접근하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됐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VS 팜텍도 인터뷰를 했었으니까 여기도 뭐 50억 이미 투자를 받았는데 50억 목표로 했었는데 이미 50억이 다 차서 추가적으로 50억을 더 받겠다라고 저희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되고 생겨 저는 좋은데요. 관심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스타트업 연락처를 아시면 직접 연락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딥테크 스타트업에 출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딥테크가 아니어도 당연히 출연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출연 신청해 주시면 나름 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제 선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딥테크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외부에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동안에 뭐 팁스 발표나 아니면은 그동안의 인터뷰의 어떤 노하우 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좀 더 쉽게 우리 스타트업들의 제품과 기술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인터뷰했던 기사들은 와우테일에서 기사로도 만나볼 수 있지만 실제로 인터뷰 기사와 동영상
이런 것들을 다 노션에다가 모아놨습니다. 여기에는 소팅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원하는 뭐 분야라든지 카테고리라든지 아니면 시리즈 단계, 투자 단계라든지 얼마를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지를 쉽게 이렇게 소팅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관련 분야에 있는 여러 스타트업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팀과 만날까 한번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펀딩 소식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요. 좀 진짜 혹한기라고 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건수가 적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2, 3월 동안 1월 달에는 아마 작년에 투자받았던 소식들이 아마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오면서 좀 그나마 투자 소식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2, 3월에는 올해 이제 1, 2월에 아마 투자가 집행이 돼야 2, 3월에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가 되는 건들이 많았을 텐데 거의 없었던 거 많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빅웨이브 로보틱스가 98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이 가장 큰 규모의 투자였습니다. 빅웨이브 로보틱스는요, 로봇을 공급하는 측과 수요자, 로봇을 도입하고자 하는데 어떤 로봇을 어떻게 도입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두 수요자와 공급자를 이어주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중개 플랫폼인데 그게 뭐 장사가 되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많이 거기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걸 통해서 이번에 시리즈 A 펀딩으로 98억 원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뭐 로봇을 직접 만드는 곳은 아닙니다. 로봇을 만드는 곳은 아니지만 어디에 어떤 로봇이 있는지를 잘 매칭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로봇을 공급하는 곳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수요자가 나 이런 로봇이 좀 필요하다. 우리는 이런 걸 자동화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기존 DB에서 또 찾아서 이렇게 연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우리 뭐 회사에 뭐 다양한 로봇이 있지 않겠습니까? 산업용 로봇부터 시작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식당에 또는 뭐 여러 가지 로봇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좀 특화되어 있는 로봇을 좀 찾고 있는데 잘 못 찾겠다 이러면은 빅웨이브 로보틱스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고 없으면 요청을 하시면 가장 유사한 것들 추천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한우조각투자 뱅카우 운영사 스타키퍼가 58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받았고요. 여기는 이제 조각투자라고 하면 STO 토큰증권 생각나시죠?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토큰증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위에서 이제 거의 합법화할 단계에 이제 와 있는 상태고 법과 제도로 이제 정비를 하면은 거의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우를 쪼개서 파는 거잖아요, 사실은. 한우에 대해서 자라는 과정에 대해서 증권을 발행해 가지고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뱅카우인데요. 여기도 아마 STO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뭐 발행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와 관련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앞으로 좀 전망이 있다, 전망이 밝다라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투자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셜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있는 닷닷닷 DOT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여기는 이제 뭐 아바타에다가 음성을 넣어가지고 실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인데요. 여기가 44억 원 규모의 프리시리즈 A 투자를 받았다. 여기는 유명 게임 회사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2018년에 만든 회사더라고요. 2018년이니까 좀 됐죠. 5년 가까이 된 회사인데 이번에 21년에 투자를 받고 이후에 이번에 다시 44억 원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버추얼 IP 블래스트라고 하는 곳, 여기는 MBC에서 분사한 회사인데요. 여기가 또 20억 원 프리시리즈 A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웹툰 스타일의 꽃미남 버추얼 걸 보이그룹을 데뷔를 시킨 곳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버추얼 휴먼, 그러니까 하면은 되게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아마 제작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는 웹툰 스타일로 굉장히 좀 꽃미남 스타일로 완전 진짜 만화처럼 생긴 분들이 나와서 실제로 지금 뭐 플레이브라는 보이 그룹이 지금 데뷔를 했거든요. 지금 데뷔를 해가지고 막 승승장구까지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 지금 데뷔해서 지금 앨범을 발매를 했습니다. 거기 회사이고요. 그게 만든 회사입니다. MBC에서 분사한 회사.
블레스트가 20억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 또 전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첨단 방막 소재 기술 기업 딥스마텍이 빅뱅 엔젤스에서 시드 투자 받았다는 소식 제가 했습니다. 제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코팅하는 건데 코팅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코팅을 너무 얇은 나노미터 정도의 코팅을 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서 코팅을 해주는 기술을 가진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딥테크라고 할 수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팁스에 선정됐다는 소식, 2월 달에 나갔던 팁스가 이제 3월 달에 이제 선정이 되면서 선정됐다는 소식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한테 전해진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팀들이 팁스에 이번에 선정이 됐을 겁니다. 혹시 뭐 선정된 팀 중에 아직까지 우리가 못 나왔다 이런 분이 계시면 저희한테 보도자료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이 끝났습니다. 3월에 그래서 대형 투자권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냥 뭐 말씀드린 대로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빅웨이브 로보틱스가 98억 원 투자받았다는 소식, 그다음에 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뭐 한정판 리셀 플랫폼 크림이 506억 원 투자받았다는 소식. 그래서 시리즈 C를 2,206억 원으로 마무리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에이블리가 500억 원 투자받았다. 근데 여기가 이제 벤처 저 대출 방식으로 투자를 받았다고 해서 자금 조달을 했다고 해서 지난주에 제가 자세히 전해드렸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제도가 생길 것 같다. 실리콘밸리식 뭐 투자 융합 복합 상품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 핀테크 퀀티시 스마일게이트로부터 300억 투자받았다는 소식, 그 다음에 트래블 월렛이 시리즈 C로 197억 받았다는 소식, 뭐 V 리뷰 운영사가 105억 원 투자받았다는 소식. 이 정도가 이제 1월달, 3월달에 있었던 좀 100억 이상의 대형 투자 소식이고요. 프리시리즈 A에서 70억을 투자를 받고 시드 단계에서 20억 투자받은 뭐 여기도 뭐 대형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정도 소식. 그러니까 요 정도 한 8개 정도의 대형 투자 소식이 3월달에 있었습니다. 뭐 2월달하고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근데 2월달에 비하면 조금 더 투자 규모가 좀 커졌다. 이 정도가 있는 것 같고, 뭐 재작년에 한참 뭐 투자 소식 쏟을 때 비하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투자 호황기라고 하는 거 실감이 나고 있는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봄과 함께 약간의 조금씩 투자 호황기가 좀 풀리는 기운이 좀 느껴지긴 하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월달, 1월달 소식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수합병 소식도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스타트업에 투자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스타트업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 M&A 내지는 뭐 하여튼 뭔가 엑싯을 해야 그 다음에 뭔가 재투자를 할 수 있거나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엑싯하는 사례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미국처럼 M&A를 통한 엑시 사례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가지고 스타트업 업계에서 지금 엑시트하고 있는 사례들을 저희가 기사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핀테크 스타트업인 AI 핀테크 스타트업 이노핀이라는 회사가 유니베스트 투자자문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약간 좀 규모가 있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은 핀테크 스타트업이 또 약간 규모 있는 투자 자문사를 인수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최근에 좀 많죠. 그죠? 좀 규모 있는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경우, 규모 있는 스타트업이 대기업 계열사도 막 인수하고 이런 사례들이 막 있었는데 그런 사례가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뭐 그런 도 있고 규모가 있지 않고 이제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또 대기업에서 인수하거나 뭐 다양한 인수 사례가 나와서 엑시트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그 엑시트를 통해서 더 저희 스타트업 생태계가 선순환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뭐 지난주부터 쭉 저희들 전해드렸던 소식은 여기 다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살펴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인수합병 소식도 연초라서 그런지 뭐 다른 데 비하면 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1분기가 이제 지났으니까요. 2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뭐 지원 사업도 이제 전개가 되고 팀도 뽑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요. 아마 뭐 투자나 인수합병도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지원 사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사업들 3월이 끝났잖아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의 공식적인 중기부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사업들은 많이 이제 이미 모집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지원 사업들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뭐 약간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정부 지원 사업들 이렇게 살펴보면 이 정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4월 달은 지금 굉장히 많죠. 5월 달까지 이어지는 정부 그러니까 지원 사업들 굉장히 많고요. 어, 여기에서 좀 여러분들이 보고 우리 회사하고 좀 핏이 맞는 지원 사업. 그래서 어려울 때는 뭐 핏이 맞든 안 맞든 일단 지원을 해야죠. 지원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민간 쪽에서 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 따로 한번 정리를 또 해봤습니다. 뭐 민간이라고 하지만 공공기관의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민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기관하고도 많이 섞여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주체가 민간이라고 판단되는 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저희가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IBK 창공도 5월 2일까지 또 모집을 하네요. 창공 같은 경우는 또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뭐 한 뽑으면은 요새 창공하는 곳이 그냥 늘어가지고 한 50곳, 60곳 정도를 뽑으니까요. 여기 또 선정이 되면 투자나 이런 기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원 사업도 많이 해주니까 여기 한번 또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킹슬리 벤처스가 또 농식품 분야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킹스맨 그라운드에 참가자 모집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여기서 4월 16일까지 모집을 하니까요. 뭐 농식품에 대해서 뭐 푸드테크다, 뭐 에그리테크다, 에그테크다 해서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도 나오고 혁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대체 단백질, 뭐 배양육 이런 것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런 분야에 계신 분들은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기타 주목해야 될 소식을 또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티캠프에서 디데이, 3월 디데이가 있었습니다. 3월 디데이가 있었고요. 이번에도 5팀 정도 올라왔었는데요. 팀워크가 우승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외에도 뭐 찾아보면 굉장히 많고요. 티캠프 같은 경우에는 직접 투자도 올해 굉장히 강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그 펀드에다가 출자해주는 간접 투자는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디데이에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디데이에서 올라온 팀, 본선에 치열한 경쟁을 거쳐가지고 본선에 올라오는 팀들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다 직접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캠프는 뭐 디데이는 아시다시피 여기서 우승했던 팀 중에 스타트한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디데이에 꼭 올라가고 싶다는 표현을 많이 저희한테 또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있으니까요. 이제 3월이 끝났습니다. 1, 2, 3월 끝났으니까 4월부터 뭐 한 최소 11월까지 계속 디데이가 이어지니까 계속해서 여기는 뭐 상시 모집이죠. 많이 지원해서 꼭 좋은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2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공간을 옮겼습니다. 그죠? 스타트업 커뮤니티 공간인 N스페이스를 언주역 주변에 새로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개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념으로 해가지고 아마 커피 클럽을 아침에 연구로 알고 있습니다. 언주역이면은 뭐 역삼역에서 이제 좀 넘어가는 곳이잖아요. 굉장히 가까운 역에서 굉장히 가깝다고 하고요. 공간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 신청하면은 아마 스타트업 관련된 행사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N스페이스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산업진흥원 SBA가 서울경제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시 산하기관인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뭐 스타트업이 뭐 산업을 진흥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제를 진흥하는 거로 완전히 이제 그 정도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제가 이제 눈여겨본 부분은 SBA가 뭐 사실은 공공 최고의 엑셀러레이터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서울시가 굉장히 요즘 또 공격적으로 스타트업 지원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SBA가 원래 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민간하고는 경쟁하지 마시고 민간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외에도 뭐 네이버가 사우디의 자치행정 주택부 투자부와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해서 MOU를 맺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정말 요새 중동이 핫하죠. 저희 지난번에 대통령도 갔다 오셨고 중기부 장관도 갔다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뭐 MOU도 맺고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중동 관련된 소식이 뭐 많이 들으셔보셨을 겁니다. 진짜 제2의 중동 붐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에 돈이 많죠. 돈이 많고 뭐 뭔가 좀 디지털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은데 한국의 어떻게 보면 기술을 가지고 뭔가 해보고자 하는 니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들한테 굉장히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중동 같이 갈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중동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뭐 전시회가 됐든 아니면 뭐 다양한 피칭 행사가 됐든 이런 게 있으면 와우테이를 통해서 미리미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쭉 이렇게 있으니까요. 저 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 얼룩말 세로와 관련된 우리 소식도 있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가 요즘 뭐 생성 AI, 제너레이티브 AI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서비스들이 폭발하고 있는데 진짜 세로를 이렇게 패러디하는 게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세로가 이제 어린이 대공원을 탈주해가지고 길거리나 막 주택가를 휘젓고 다닐 때 너무 좀 비현실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실제로 막 합성하는 거하고 야, 이게 어떤 게 진실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패러디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게 요새 이제 또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하는 또 트렌드와 맞물리면서 좀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서 그런 변화에 저희가 좀 더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영어 영문 뉴스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주로 투자 소식 위주로 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현재도 이렇게 계속해서 발행을 하고 있고 제가 세봤는데 지금 한 70개 정도를 저희가 기사로 발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한 10개 내외는 저희가 계속 지금 발행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 국내 스타트업들이 영어로 또 다른 외국 투자자들이나 관계자분들께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신경 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전해드릴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 혼자 진행하다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지난주에 어떤 소식이 있는지 한번 차분하게 스타트업 뉴스를 정리해 본다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스타트업 뉴스 12번째 시간으로 월요일 5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